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크립토토마토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제가 리플사 및 XRP 관련된 소식이 한 개밖에 없어가지고 영상을 생략을 했는데요. 오늘도 사실 그렇게 새롭게 나온 정보는 없습니다. 그래도 제 말씀을 드렸던 대로 한 개로라도 영상을 만들겠다라는 말씀을 드려가지고 그 영상을 제작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소식은 리플사나 XRP에 관련된 것은 아닌데요. 허우이 중국 은행연구소 연구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네요. 국가 발행 디지털 화폐가 스위프트 시스템에 충격을 주게 될 것이다. 어떻게 충격을 주게 될지 여러분들도 익히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블록체인에 기반한 CBDC가 국제 거래 결제 기간을 기준 며칠에서 몇 초로 단축해서 결제 효율을 높일 수가 있다. 그 외에 국제 거래 이체 원가도 낮출 수 있어가지고 CBDC가 국제 거래에 대규모로 적용이 될 경우 스위프트 시스템에 큰 충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망을 한 것인데요. 스위프트라는 시스템 자체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꽤 도태된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스위프트도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면에서 그들의 시스템 및 네트워크를 발전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결국은 그들의 메인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는 메시징 시스템 같은 경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들의 시스템을 어떻게 바꿔가지고 이제는 암호화폐에 관련된 결제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든지 아니면은 이대로 조금씩 잊혀지다가 사라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될 수도 있겠죠. 자, 스위프트야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저희들에게 중요한 것은 리플사와 XRP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전세계 여러 중앙은행, 듣기로는 약 70% 정도가 CBDC 관련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하죠. 리플사는 지난 7년 혹은 더 긴 시간 동안 전세계 50여 개의 중앙은행들과 함께 일을 해왔습니다. 리플사가 자원봉사 단체도 아니고 뭔가 이제 목적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함께 일을 해왔었던 것으로 제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것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은 또 빵잉이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밝혀진 것은 없지만은 전 세계에서 수많은 중앙은행들이 CBDC를 운용하게 됐을 때 이제 XRP가 본격적으로 브리징 커런시로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게 아니면은 지난 7년, 8년 동안 리플사는 헛물만 켜게 됐다라고도 보는 상황이 오게 될 수도 있겠는데요. 그것은 제일 안 좋은 시나리오일 경우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리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보드 멤버들이 아마추어들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해가지고 여러 계획들이나 로드맵들이 이미 짜여져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리플사에 관련된 소송 관련 소식입니다. 전에 리플사가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에 리플사에 걸린 소송을 취하해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이 소송에 관련된 몇 개의 혐의가 부분적으로 기각이 되었다는 정보인데요. 리플사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걸었었던 원고 측은 다음과 같은 수정 소장을 제출을 했었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번역기를 돌려봤습니다. 다음과 같은 7가지 사항이 있는데 이건 법적에 관련된 용어들이라 가지고 봐도 헷갈리죠. 자, 아무튼 이렇게 7가지 사안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했었다라고 하는데 다음과 같은 사안에 대해서 리플사는 지난 2020년 6월 4번, 6번, 7번을 각각 기각해달라고 요청을 했었다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의 판사는 지난 10월 2일 6번과 7번을 원고가 충분히 주장하지 못했다라면서 기각을 했는데 4번 캘리포니아 기업법 25,401조를 위반한 것에 대해서는 아직도 따져볼 여지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때는 2017년 12월 14일 한 인터뷰에서 빵영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내가 보유한 자산들 중에 나는 XRP의 상승 가능성이 정말 높다고 본다. 다른 암호화폐들은 모르겠다. 그들의 목적은 확실하지 않으며 어떤 문제를 해결할지 아직까지는 불투명하다. 그 다음 중간 생략하고 이야기하기를 XRP의 미래는 밝다. 지금 호들러라는 단어가 그때 새로 나왔죠. 한국말로 치자면 존버라는 새로운 표현이 나왔는데 나는 존버하는 속에 속한다라는 인터뷰를 했는데 2017년 말에 자신이 한 말과는 반대로 빵영은 XRP를 수백만 개 팔아버렸다라고 하면서 이 원고 측에서 주장을 한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법원으로 가게 될 것이다. CCBB를 가리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인데요. 이제 재판을 하게 되든지 하겠죠. 빵영이 정말로 그때 수백만 개를 팔았다면 왜 팔았는지 그런 경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야만 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고점이니까 팔았겠죠. 최근에 체인링크도 그렇고 다른 자산들도 마찬가지인데
하늘 끝까지 무제한 올라가는 그러한 자산이나 코인이 있습니까? 없죠. 트레이딩이라든지 이런 주식 관련된 투자라든지 그런 쪽에 약간만 지식이 있어도 이렇게 너무 많이 올라 버렸으니까 좀 위험하다, 빠져야겠다라고 이제 충분히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찰리리 같은 경우도 라이트코인 팔았을 때 욕을 먹긴 했지만은 그래도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고점에서 잘 나온 거죠. 욕심 안 부리고. 물론 전부 다 팔아버린 건 좀 그렇긴 하지만. 자,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몇몇 개는 기각이 됐는데 몇몇 개는 남아있는 상황. 그 중에서도 이제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 증권법 관련된 사항은 역시 아직까지 남아가지고 XRP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근데 이 SEC도 정말 징글징글하네요. 지금 몇 년째 XRP 증권 여부에 대해서는 입을 꾹 다물고 있습니다. 확실히 뭔가 수상하죠? 모른 척 하면서 시치미를 뚝 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2019년도에 이어서 2020년도에도 리플사는 계속해서 이 암호화폐에 관련된 규제를 확실하게 해달라, 그리고 XRP에 관련된 증권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그렇게 간곡하게 이야기를 하고 부탁을 하고 행사를 하고 난리 부르스를 쳐도 못 본 척하고 고개를 돌리고 있는 SEC. 물론 2020년도가 아직 끝난 것은 아닙니다만 과연 2021년도에는 답변을 주게 될까요? 이제는 뭐 기다리다 지치다 못해가지고 저도 까먹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짤인데 누가 또 XRP 마스크를 팔고 있다라고 하네요. 이것도 뭐 아이디어 상품이라고 보기는 좀 그런가? 자,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도 짧은 소식들 한데 모아봤습니다. 이제 수요일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수요일 전 펌핑은 좀 기대하기 힘들까요? 수요일 때 좋은 호재가 나와주면서 스파크 토큰 에어드랍 때까지 쭉 오를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여러분들께 도움이 좀 되셨다면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토마토 농장의 비닐하우스 세우기, 오늘도 여러분들께 도움을 부탁을 드리면서 전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릴게요. 안녕히 계십시오.